안녕하세요. 제 영상들은 제가 정비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일을 토대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과 함께 이루어진 영상이고요.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썰이고 제 뇌피셜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뇌피셜이기도 한데요. 정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더뉴그랜저 화재 사건도 지금 터지기도 했고요. 뭐 G80도 화재가 났죠. 2.5 터보 엔진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2.5 엔진의 엔진오일 감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좀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일 감소 영상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엔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슈 업그레이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조목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2.5 세타 3 버전에 듀얼 인젝터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씩 해서 총 8개가 들어가요. 얘네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나 2.5 엔진을 출시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원래 IG 그랜저, 더뉴 그랜저도 IG 그랜저이긴 하지만 IG 그랜저 19년식까지 들어가 있던 차량은 다 2.4 GDI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이 언제부터 사용됐냐면 YF 소나타 2010년식 그리고 HG 그랜저 이때부터 줄곧 사용을 하던 엔진입니다. 현대 것만 얘기 드릴게요. 기아에도 똑같아요. K7, K5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미국 시장에서 엔진 결함으로 평생 리콜을 맞게 됩니다. 여기 말고 해당되는 엔진이 2.0 GDI 엔진과 2.0 터보 GDI 엔진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보면 YF의 MPI 엔진 방식의 세타 버전 엔진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0.6 GDI 엔진의 아반떼 MD에 들어가 있는 감마 0.6 GDI 엔진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늦기는 하는데 람다 엔진 3.3, 3.8에 들어갔던 제네시스 X VI라는 모델에 들어갔던 엔진도 그 동일한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 엔진에 대한 거를 미국 시장에서는 평생 리콜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엔진에 대한 AS를 해주는 걸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어느 정도 2.4 엔진에 대한 GDI 엔진에 대한 리콜이나 아니면 엔진 결함이 발생을 했을 때 수리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때문에 화재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많이 생겨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채널에서 뭐 스커핑 현상이라서 실린더 벽면이 끓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참 말이 많았던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더뉴 그랜저로 빨리 출시를 안 하면 계속 2.4 엔진이 탑재가 돼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3.0 엔진과 2.0과 3.0 사이에 있는 엔진 라인업이 필요했는데 현대가 계속 이걸로 출시를 하면 계속 하자 엔진을 계속 출시를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리콜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아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대해서 퍼져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이 엔진을 누가 도대체 사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 급하게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엔진 자체가 정말 급하게 만들어져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듀얼 인젝터라는 거를 먼저 적용한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아마 엔진명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카파 엔진에 1.4 버전으로 해서 아반떼 AD와 K3에 먼저 이 듀얼 인젝터를 샀어요. 그래서 이 타입은 엔진 자체 배기량을 낮추고 GDI 엔진 방식에서 낮추다 보니까 미션 같은 경우를 CVT 미션을 사용을 하면서 연비와 출력에 대한 답답함을 살짝 더 해소하면서 인젝터가 8개 달린 차가 급기야 출시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엔진 방식이 MPI입니다.
MPI와 GDI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거나 하시면 무슨 방식인지는 서로 알 거예요. 이 방식이 GDI와 MPI는 완전 달라요. 연소를 하는 과정과 폭발 압축, 그 다음에 연료 분사, 그 다음에 착화, 이렇게 가솔린 차들은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다른데, 얘네들은 카파 엔진의 MPI 엔진 방식의 듀얼 인젝터 8개를 사용하니까 엔진 연소 방식은 동일한데 연료량을 많게 가지고 갈 때는 이 인젝터를 사용하고 연료량을 적게 갖고 갈 때는 요 옆에, 바로 옆에 인젝터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얘네들은 문제가 초기에 조금 인젝터 쪽에 문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 됐어요. 엔진 자체도. 근데 2.5 엔진은 왜 이렇게 됐냐? MPI와 GDI를 결합시킨 엔진이 돼버린 거죠. 압축 폭발을 하는 방식이 어느 구간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초기에는 MPI로 걸었다가 저 RPM에는 MPI를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RPM이 오르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GDI를 사용하고, 엔진이 스와핑을 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서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스왑, 체인지라는 식으로. 근데 기계적인 결함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진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 버린 거죠. 기계적인 결함도 있는데다가 연료 방식, 분사 방식과 폭발 방식을 완전 송두리째 두 개를 짬뽕을 시켜버리니까 안정화를 잡고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줄줄줄 샌다던가 아니면 엔진 오일이 겁나게 많이 먹는다던가, 엔진 오일이 새지 않고 누유가 되지 않고, 흔히 샌다고 표현하기 누유라고 원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지 않고 사라진다. 그 말은 연소실에서 들어가서 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소실에서 들어가서 타면 흔히 디젤 차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오버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버런을 급발진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버런이 걸리면 키 뽑아도 시동 안 꺼져요. 키 뽑아도 RPM이 레드존까지 올라가요. 이 오버런이 뭐냐 하면 연료 외에 엔진 오일이나 연료처럼 탈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 연소실로 들어가는 걸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일량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오버런이라고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젝터나 어디 부위에 설계에 결함이 있으면 연료가 새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서는 이 2.5 엔진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엔진 때문에. 이 엔진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평생 엔진 리콜을 받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걸로 계속 엔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2.5 엔진으로 급하게 내놓은 거죠. 내놨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슈 업그레이드로 해결한다. 그러면 MPI와 GDI 엔진이 변하는 그런 값을 조정해서 오일 감소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연료가 셀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결론적인 거는 기계적인 결함,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MPI와 GDI를 짬뽕시켰을 때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한여름에 진짜 얼마나 불탈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이 화재가 더 뜨겁게 달궈질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너무 빠른 테스트나 보완할 점을 다 보완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 스트림이라 그러는데, 뭐 스마트 뭐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하다 그러는데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엔진 명칭을 써서 이 듀얼 인젝터를 넣고 하나는 MPI 방식, 하나는 GDI 방식, 저압과 고압을 나눠버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문제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이 엔진에 대해서 뭔가 좀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내용이 나오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MPI가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구동을 하고 GDI 엔진 방식이 저압과 고압 인젝터가 총 저압 인젝터 4개, 고압 인젝터 4개 해가지고 8개가 달려있는데 저압과 고압이 사용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압으로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연료를 뿌리고 여기서 저압 쪽에서 연료를 뿌리는 시기와 그런 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압에서 연료를 뿌리는 시기, 이게 분명히 제조사에서 세팅을 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시동 때는
무조건 저압을 사용을 해서 여기를 식혀주게끔, 흡기 밸브에 카본이 누적되는 것을 식혀주게끔 하고, 노킹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식혀서 엔진 쪽에 보호도 할 겸 이것저것 챙겨가겠다 목적으로 하고, 반대로 RPM이 어느 정도, 차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잡히고 어느 정도 냉각수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는 고압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설계를 했거나, 아니면 내지 초기 시동 때 MPI 방식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동이 걸리고 RPM이 안정화되고 나면 고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초기 시동 포함해서 RPM이 1500 이하일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저압을 쓰다가 이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고압으로 전환을 하거나. 근데 아마 이 전환점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엔진의 연소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놓기 하나도 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엔진은 분당 회전수가 어마어마하죠. RPM이라는 게 분당 회전수인데 그 회전수에 아무 무리 없게 턴 한다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기술력은 아닐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터져서 나오는 거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추측이고 추측설일 뿐이에요. 왜냐면 제가 멀쩡한 고객님 차들을 그냥 일개 조그마한 카센터 업소를 하는 제가 엔진을 갖다가 여기서 내려서 불법으로 다 분해를 해도 작업 범위 초과인 불법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수도 없고, 옛날에 제가 이제 근무할 때 공업사에서 일을 할 때는 엔진을 여러 대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것도 실질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썰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얘네들만 평생 AS나 아니면 AS 혜택을 본 최대의 수혜자라고 하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2.0 MPI 세타 엔진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2.0 CVVL 누 엔진이 팔렸어요. NU라 해가지고 누 엔진이 팔렸고요. 이게 YF 때부터 들어가 있던 차량이에요. K5하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YF K5가 전부 다 이 엔진 라인업으로 판매가 됐어요.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엔진에만 평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려붙었고, 국내에 있는 이 엔진 타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엔진에서 달달달달달달 달구지 소리 나는, 달달달달, 제 가게 손님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달달달달 소리 나서 얘네들은 해준 적이 없어요. 결론은 이 엔진도 내구성과 결함이 있었던 엔진들이에요. 여기에 더 적으면 0.6 GDI 엔진도 있고요. 감마 GDI가 되기 전에 0.6 CVVT 아반떼 HD에 들어갔던 엔진도 있습니다. 따지고 나면 되게 많아요. 너희가 다 넣고 나면.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요거는 국내에만 판매가 돼서 AS를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달달달달 소리 나가지고 재생, 흔히 리빌트 된 엔진으로 150, 100만원 이정 아니면 200만원 상황에 따라서 엔진 수리를 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타다가 차를 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달달달달 아니면 따다다다다닥 하고 소리가 나는데도 무시하고 타다가 흔히 말하는 불난다 그러죠. 전소되는 차. 그런 경우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2.4 GDI 엔진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평생 리콜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도 올라갔지. 그 전까지는 그냥 불나면 불나는가 보다 하고 타는 차가 됐죠. 요런 엔진 라인업을 쓰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차가 시동을 걸었을 때 달달달달 아니면 딸딸딸딸딸딸 소리가 나면 그때는 엔진이 언젠가는 뚫고 나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가다가 그냥 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 소리 나는 거 무시하고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흔히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세타 엔진 스커핑 현상 아니면 스커핑 소음, 아니면 정확한 명칭으로는 스코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코어링 검색해서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내 차 엔진도 이 소리가 나지 않나. 그러면
그게 더더욱 심해지고 커지고 거칠어지면 운행 도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엔진이 고착돼서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차주분들이.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뇌피셜 흔히 말하는 제 추측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 2.5 엔진이 왜 불안한 거고 그리고 2.5 엔진이 왜 그렇게 빨리 튀어나왔는지 다 얘네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얘네들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운사이징 엔진은 필요하고 대형차 세단에 넣어야 될 다운사이징 엔진은 필요한데 이 엔진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엔진이 지금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들 아니면 2.5 터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3.5 터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3.5 터보도 똑같이 인젝터가 8개가 들어가는 타입인데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2.5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참고를 해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